네, 안녕하세요. 오생단 본사의 박세환 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건강 체크리스트라는 설명인데요. 이 건강 체크리스트를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도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단식을 지도받으시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전화로 많이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목표를 세우고 뭔가 진행을 하는데 단순히 굶으면 좋다라는 그 인식 하나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해보면서 내가 단식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을 바라보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50일이라는 과정 혹은 3일이라는 과정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건강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연결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오생단, 오해수 생활단식이라는 자연건강법에서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니시건강법이라는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이 니시건강법에서 제일 강조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전인의학이에요. 전인의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은 전부 하나로 연결돼 있고 다 한 부속품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이 전인의학적 관점을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뭔가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표현들 하잖아요. 그래서 간 떨어질 뻔했어,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혹은 오금이 저리다, 아니면은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단순히 나는 겁을 먹고 공포에 노출된 상황인데 등골이 오싹하고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과 연결된 장기가 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연결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지만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식을 설명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설명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기관 두 개를 설명을 드리면은 간과 신장이에요. 우리가 단식을 표현을 할 때 해독요법이라고 하고 디톡스 요법이라고도 하고, 혹은 체중 감량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라고도 해요. 하지만 이 해독이라는 부분으로 관점을 집중을 했을 때 우리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인 해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해독기관이면서 동시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주는 지방 분해 성분, 즉 담즙이라는 걸 분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에서 뭔가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최종 단계로 한 번 더 필요한 것들을 걸러주고, 필요한 것들은 필터링을 해주고, 안 좋은 것들은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해독요법을 하면서 이 해독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해독의 효과가 조금 더 더딜 수 있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식을 하면서도 남들은 뭐 10kg씩 빠졌다는데, 8kg씩 빠졌다는데 나는 왜 3kg밖에 안 빠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간과 신장의 기능이 조금 더 남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과식, 폭식, 그리고 속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먹어야 될 일정 영양분 이상의 과잉 영양분이 채워졌을 때 이것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이 해독기관들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목, 골반, 자궁, 유방, 갑상선이에요. 이 5개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에 잘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두 다리로 서 있을 때 발목이라는 부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골반도 좌우가 틀어지게 돼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를 따라서 목까지 이어지는 이 일직선의 경로가 다 틀어지게 되겠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 목 부분에 있는 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의 총사령관이라고 불리는 이 장기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호르몬을 분비해주고 대사를 시켜주는 이 갑상선이라는 게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뭔가 너무 과잉되거나 결핍된 것들을 끌어올려주고 다시 감소시켜주는 역할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또 많이 분비가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각각의 성별들은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성분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적정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자궁 관련 질환, 그리고 유방 관련 질환, 갑상선 관련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혹시 체크가 되신 분들은 내가 척추 균형, 발목 균형이 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체온과 면역이에요. 보통 체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면역은 5배가 상승하고 체온이 1도 감소하게 되면 면역력은 30%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이 체온이라는 게 왜 면역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몸에는 백혈구라는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이 파수꾼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라는 적군이 침투를 했을 때 얘네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우리 몸에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의 역할이에요. 근데 백혈구도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게 싸울 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양봉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봉하는 분들이 제일 골치를 앓는 것 중 하나가 말벌의 침투예요. 말벌이 쳐들어왔을 때 꿀벌 거의 몇천 마리가 한 번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말벌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꿀벌 몇천 마리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꿀벌은 한 500마리 정도, 그 몇천 마리가 되기 직전 정도의 숫자로 갑자기 날갯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열을 올려갖고 자기들도 사멸이 되지만 그 말벌 하나를 쫓아내는 그런 쪄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 몸도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림으로써 면역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체온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뭐 38도, 39도까지 체온이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열이 오르는 발열의 과정은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바이러스들을 내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열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온이 36.5도에서 37도가 됐을 때 가장 면역적으로 건강한 몸이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 백혈구가 가장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를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장, 관절, 귀, 피부 이렇게 4가지를 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현대인들은 신장이 많이 기능이 저하돼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짜게 먹고 너무 자극적으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장 질환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앓고 있어요. 근데 이 신장이 안 좋게 되면은 신장은 우리 몸에 필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노폐물만 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를 맞춰주고 체액의 균형들도 맞춰주고 그리고 뭐 어떤 수분의 재흡수라던가 대사를 같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과 수분의 대사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신장이 많이 기능이 저하돼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짜게 먹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요산 수치라고 해갖고 체액에 뭔가 산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산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관절이라는 부분에 계속 누적이 돼서 생기는 게 관절염이고요. 관절이 아니라 귀 쪽으로 가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중이염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아니면은 칼슘 대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게 뭐 이석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신장은 열의 대사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물이 너무 많이 차게 되고 덥고 가뭄이 들게 되면 우리가 땀 방류를 시키잖아요. 땀 방류를 시키듯이 수분을 대사를 시켜주면서 몸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체온은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체온의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그 열을 몸에 계속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 열이 분출할 곳을 못 찾아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몸의 곳곳에 뭉쳐서 염증이라는 것으로 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염 같은 거에 왔을 때는 일단 소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신장의 원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도 이런 원리인데요. 우리 몸에 뭔가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하는 기관 중 하나가 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저하가 됐을 때는 이런 노폐물들이 뭔가 빠져나갈 탈출구를 못 찾기 때문에
결국에 뚫고 나오는 게 피부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게 발진 혹은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나 간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노폐물 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로 뚫고 나와서 피부 쪽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아토피라던가 아니면은 뭐 콜린성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폐와 대장과 척추를 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몸을 이분화시키게 되면은 위와 아래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위로 봤을 때는 위와 뭐 폐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폐예요. 폐에서 호흡을 하게 되고 또 밑으로 보게 되면은 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장, 소장을 묶어서 같이 장이라고 할게요. 이 폐와 대장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폐가 부풀게 되면은 대장은 그만큼 좁겠죠. 좁으니까 점점 밀려 나가게 되고요. 또 대장이 부풀게 되면은 그만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 기능이 약해지게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음식물로 표현을 했을 때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장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 혹은 예전에 먹었던 것들이 배출이 안 되고 누적이 돼 갖고 여기 숙변으로 남아 있게 되면은 폐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를 못 하게 돼요. 그만큼 장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호흡을 너무 이제 과잉 호흡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과잉으로 비대해져 있으면은 이제 척추를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주축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척추를 이 두 가지가 부피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점점 밀어내게 되면서 원래는 S자 모양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완전 대문자 S자로 되게 되면서 이 척추가 밀리고 신경을 누르고 그러다가 이제 척추가 디스크라는 것이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디스크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 대장, 척추는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척추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 대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 폐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단식을 해서 속을 한번 싹 비워주고 불필요하게 커져 있는 이 장기들의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 할 수 있다는 원리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건강 체크리스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체크리스트 파일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단식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파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화면에 나타내주는,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 읊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보이시는 부분들에 제가 나눠드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으로 나눠진 거는 벌써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저희가 단식이라는 부분하고 조금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그 선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목이 자주 마른다, 그리고 가래가 나온다, 기침이 있다, 목 부위가 붓는다, 혹은 코가 자주 막히고 콧물이 난다, 코나 귀에 염증이 생기고 재발된다, 감기가 잘 걸린다. 이쪽에 체크가 돼 있으신 분들은 보통 면역 관련 질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항상성이라는 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항상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생명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을 때는 플러스로 끌어올려주고, 플러스 상태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당겨서 내려주는 게 우리 단식이라는 요법이거든요. 근데 목이 자주 마른다, 그럼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몸에서 지금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한데, 이 수분이 필요한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위와 간에 열이 있어서 온돌빵 이렇게 데우듯이 밑에서 열을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입이 마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였던 내가 몸에 열이, 허열이 많이 떠 있는 것들을 끌어내려주면서 정상 체온으로 가게 되는, 항상성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래가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기관지에 뭔가 노폐물이 껴있기 때문에 그 노폐물을 내보내고 싶어서 몸에서 가래라는 점액질을 분비를 시켜서 같이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몸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반항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그 기침, 말 그대로 목에 기관지에 뭔가 노폐물이 껴있기 때문에 내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콜록콜록하게 되는 게 기침이죠. 목 부위가 붓는다. 목은 우리 얼굴, 목 위에 뇌라는 부분하고 몸통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이 통로에 뭔가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거나 교통량이 아닌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런 교통 정체 현상이 생기게 되잖아요. 염증은 말 그대로 부으면서 그런 정체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굶음으로써 그 열을 낮춰주는 거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은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난다. 마찬가지로 가래랑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나 귀의 염증도 똑같이 염증, 뭔가 정체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 잘 걸린다는 거는 뭐 꼭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가 설명드려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트림이 자주 난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 자주 체한다.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부르다. 입냄새가 심하다. 여기까지 요 5개의 체크가 되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위장질환 쪽이 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신트림 자주 나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자주 체하고 헛배 부르고 입냄새가 심한 부분들, 이런 거는 위가 뭔가 과잉으로 이게 커져 있거나 남들보다 작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문에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갖고 변을 참을 수가 있듯이 위에도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괄약근은 뭔가 필요할 때 내보내주고 필요할 때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괄약근이잖아요. 그래서 위도 음식물이 너무 과잉되면서 더 소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괄약근이 닫혀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 괄약근의 기능이 제대로 못했는데도 그러니까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냥 다음 장기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장 질환이 생기는 건데, 이 위장 질환은 단순히 위장 질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간 기능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데 여기에 너무 과잉된 영양이 들어오게 돼갖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겠죠. 그래서 간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음식물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는 거고 이런 위장 질환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간 기능으로 같이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간에 가장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간은 먹는 것을 줄이게 되고 우리가 대사시킬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장기거든요. 단식을 통해서 뭔가 평소에 음식물을 많이 먹던 분들은 한 번쯤 이 간이 쉬어갈 수 있도록 휴식기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속이 메스꺼리고 구토하시는 분들, 양치질을 할 때 구역질, 비위 약하고 그리고 설사가 잦고 변이 딱딱하고 변비가 있는 분, 그리고 변에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는 분, 그리고 눈이 가렵고 충혈이 있는 분들, 여기까지는 다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이 메스꺼리고 구토를 자주 한다는 거는 위에서 다음 장기로 넘어가기 전에 너무 과잉된 영양분을 다 소화를 못 시켰는데 밖으로 이제 괄약근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괄약근이 풀어지게 되면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대사가 잘 안 되게 되겠죠. 이 불완전 대사가 된 음식물들을 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해서 역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구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토가 됐을 때는 내가 음식물을 좀 제한을 하고 이 간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휴식기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양치질할 때 구역질 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비위 약하다. 자, 이제 비위가 약하다는 거는 비장과 위장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장도 우리 몸에서는 면역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장의 면역기관 그리고 위의 소화기관이 같이 약하게 되면은 그만큼 음식물을 대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음식물만 좀 이제 역한 음식물들만 봐도 비위가 약해서 헛구역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음식은 나랑 안 맞는다라고 몸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사가 잦다, 그리고 변비 있다, 굵기가 가늘어진다, 이런 분들은 담즙의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담즙이라는 거를 이제 분비를 시켜줘갖고, 이 담즙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설거지할 때 우리가 세제 짜갖고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세제 역할을 해주는 게 담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담즙은 뭔가 이제 다 소화가 돼서 장으로 갔을 때 음식물들을 마지막으로 반죽을 해서 거기에 기름기만 씻어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이제
변의 전반적인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담즙이 너무 과잉 분비가 된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설사가 되는 거고요. 담즙이 너무 분비가 안 된다. 그럼 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의 상태를 다 이제 결정짓는 것들이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라는 거기 때문에 간 기능이 조금 저하돼 있고 피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변의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눈이 가렵고 충혈이 있다. 보통 이제 연결성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눈은 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해서 눈이 되게 노랗게 떠 있고 이제 황달 현상 오시는 분들은 다 간 기능이 안 좋다라고 대충 이제 세간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충혈도 뭐 밤새서 피곤하면 바로 충혈이 오듯이 똑같이 이제 눈하고 간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진 또는 피부 가려움증이 있다. 요거는 이제 해독 기관이 해독을 잘 못하기 때문에 피부로 뚫고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독소들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요법들에서 냉온욕이라는 요법, 그리고 각탕이라는 요법들을 통해서 이 피부 외의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피부에 호흡을 시켜주는 요법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단순히 굽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요법들하고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많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의 부작용이 생긴 일이 많다.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약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사가 돼서 그 약이 갖고 있는 성분들이 각각의 장기에 가서 효과를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걸 소화시키고 대사시킬 수 있는 힘, 말 그대로 해독기관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 기능, 신장 기능이 이래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음식 알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면역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인이 방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안이 잘 허는 분들, 이 입안이 잘 허는 분들은 한 번 허는 분들은 평생 헐어요. 근데 이 허는 원인을 보시면은 위와 간에 열이 많아갖고 이 열도 이제 어디 분출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분출될 공간이 입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에서 열 분출을 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빵빵빵빵 뚫어서 그쪽으로 열을 내보내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입안이 잘 허시는 분들 뭐 평소에 주변에 얘기를 하면 그럼 비타민을 좀 먹어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비타민은 먹은 것의 90% 이상이 배출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으로 다 나가게 돼요. 소변으로 일정 수분 이상을 내보내게 되면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병원에 가갖고 열 날 때 고열했을 때 해열제를 먹거나 혹은 수액을 맞게 되는데, 해열제는 소변을 배출시켜주는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몸에서 수분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열을 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안이 잘 허시는 분들은 몸에 열을 낮춰주는 요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비듬이나 무좀이 있다. 무좀은 균이고요. 비듬은 몸에 있는 각질이 탈락해서 내보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질들이 생겨갖고 그게 머릿속에 같이 있는 게 비듬인데, 이 각질이 생긴다는 거는 뭔가 새로 형성되는 피부보다 죽는 피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피부들의 찌꺼기가 각질이라고 하는데, 이 각질들이 머리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해독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진대사, 새롭게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한번 리셋을 시켜놓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저희가 비듬이나 무좀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두통이 있으신 분들, 이제 앞니마와 뒤통수가 있는데 앞니마 쪽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위장 질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뒤통수로 오는 통증, 어깨가 뻐근하고 뒷골이 당긴다라는 다음 항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체크가 돼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간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가 뻐근하고 뒷골이 당기는 건 단순히 간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숙변에서 오는 변의 독 때문에, 흔히 말하는 똥독이라고 하죠. 이 똥독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위장 질환과 관련된 요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장 질환은 결국에는 과식이 원인이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두통은 단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어깨가 뻐근하고 뒷골이 당기시는 분들은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 기능 중에서도 담즙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뒷골이 당기고 어깨가 뻐근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담즙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는 원래 분비되는 양보다 적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들어오는 영양분에 비해서 그걸 대사시킬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식사량 제한이라는 단식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가슴 아래 묵직한 통증. 이제 가슴 아래 묵직한 통증은 가운데냐 아니면 오른쪽이냐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운데면은 우리가 명치 쪽이라고 하죠. 명치 쪽이 이쪽에 묵직한 통증이다. 그러면은 위장 질환이 조금 의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시 식사량을 제한을 하면은 어느 정도 휴식을 통해서 본인이 몸이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이라는 거는 간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조금 저하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간 기능은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질들을 다 대사를 못 시켜서 여기에 찌꺼기들이 이제 점차 누적이 되게 되면서 층을 형성하게 되고, 그 층이 형성된 것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거를 담석이라고 해요. 이 담석이란 부분이 뭔가 담관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거기를 가운데 막고 있기 때문에 대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통증이면은 요건 담석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잘 찬다. 이런 거는 몸에 다 대사가 안 되고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들에서 가스를 계속 암모니아라는 가스를 생성을 하게 돼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장 속에 계속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숙변을 제거해주고 몸에 그 장 청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게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호전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소변이 잦고 양이 적은 부분에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 부분인데, 이제 글씨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개 다 읽어드릴게요. 소변이 잦고 양이 적다,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있다, 냉이 심하다, 요실금이 있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5가지의 체크가 돼 있으신 분들은 보통 신장 기능이 저하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잦고 양이 적다라는 거는 소변의 양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변의 양을 컨트롤하는 그 장기가 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 마지막에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이제 필요한 영양분은 섭취를 하고 수분을 내보내는 이 역할을 해주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돼 있을 때 이렇게 소변이 잦고 양이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있으신 분들은 소변에 필터링이 잘 안 된 노폐물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높다라는 거는 폐에서 호흡을 이제 들숨과 날숨으로 정확하게 교환을 이루어 줘야 되는데, 이 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산소는 계속 많이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산소 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품이 소변에 많다라는 거는 내가 폐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폐, 대장, 척추로 아까 묶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기의 축소, 음식물 먹는 양을 줄여서 겉에 다이어트도 하지만 내장 비만도 해소를 하게 되면은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서 이 교환 작용을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우리 단식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냉이 심하다, 그리고 요실금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어떤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역시도 저희가 신장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대사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귀에서 소리가 난다. 아마 여기 단식을 경험할 때 단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한번 도전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겪고 계신 증상 중 하나일 거예요. 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는 뭔가 내가 청력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달팽이관에는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을 진동을 시켜갖고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데, 이 물과 관련된 대사를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게 신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물 대사가 잘 안 되게 되면서 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장의 댐이 잘 물 방류와
저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이제 가뭄 들듯이 몸에 열이 계속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열이 올랐을 때 열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이명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뭔가 처져 있을 때 보통 이명현상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명현상이 왔을 때는 제일 가장 필요한 거는 휴식이에요. 휴식을 취하면서 먹는 것을 잠깐 줄이고 몸의 전체적인 이 장기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이명현상들 겪을 때마다 한 번씩 월단식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혈압이 쉽게 오른다. 그리고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숨이 차고 운동 시 가슴이 아프다. 일을 하거나 운동하면 숨이 찬다. 숨소리가 거칠다. 이제 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혈압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숨이 차는 부분들은 폐, 대장, 척추라는 묶어서 설명드렸던 거랑 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속식을 하게 되면서 일정량 이상, 그러니까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 부피만큼을 횡격막을 통해서 우리가 폐를 짓누르게 돼요. 그래서 호흡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숨이 차는 건데, 이런 숨소리가 거칠고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차 있는 이 음식물들 그리고 혹은 숙변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숙변들이 차 있을 때는 폐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혈관을 짓누르기도 해요.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행동량에 제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는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건데, 혈압이 높아서 그 뭐라고 그러죠?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혈관을 뚫기 위한 행동 중 하나가 혈압을 우리 몸에서 의도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고혈압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을 뚫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목이 뻣뻣하다. 그리고 어깨에 통증이 심하다. 허리가 아프다. 옆구리 통증을 느낀다. 편두통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그리고 근육에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는 분, 이런 분들 체크가 돼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숙변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장청, 뇌청이라고 해갖고 장 속에 뭔가 노폐물들이 많으면은 이게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 가스들이 점점 혈관을 돌고 돌다가 뇌혈관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기는 것들이 편두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두통이 오신 분들은 내가 뭔가 지금 속에서 썩고 있구나. 그래서 숙변이 생겼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면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호르몬,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호르몬을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장에서 흡수가 되고 대사가 돼요. 이 장에서 흡수가 되고 대사가 돼야 되는데, 이 장의 흡수와 대사를 가로막는 원인, 즉 숙변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면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통증 심한 부분들도 이게 장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점점 위로 어깨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깨는 폐와 같이 점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기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나이 한 40, 50대 후반쯤 되시는 분들이 어깨 통증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어깨 회전근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전근개가 아픈 이유는 이 숙변으로 인해서 칼슘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들이 몸에서 대사가 돼갖고 어떤 영양분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다 못 쓰이고 누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석회처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석회가 있어서 긁어냈다 이런 분들은 칼슘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 대사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발목 펌프라고 해서 저희가 이따가 알려드릴 요법들 중에 들어가는 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계속 자극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발목을 자극해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좌우 균형이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죠. 발목, 골반, 그리고 갑상선, 유방 이렇게 다 묶어지는 그 부분에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칼슘 대사가 잘 안 되게 돼요. 왜냐면은 갑상선에서 이 칼슘을 대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갑상선이 약해진다, 호르몬 불균형이 온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칼슘 대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쥐가 난다, 이런 부분은 이 화면 오른쪽 아래 왼쪽인가요? 왼쪽에 지금 제가 나오는데, 손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를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만 손이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경련이 일어나거나 쥐가 난다는 거는 떨림이죠. 어떻게 보면 떨리고 한쪽으로 움켜쥐게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잡아주는 딱 중심이 필요한데 그걸 잘 컨트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 컨트롤 불가 상태를 경련이라고 보는데, 이 경련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분을 우리가 제대로 섭취를 못하게 되면은 근육도 탄성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근육은 염분으로 통해서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계속 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탄성을 잃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지는 게 이게 경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쥐가 나는 거는 혈액이 부족해서 원래 가야 되는 혈액이 이제 장기나 세포로 가야 되는 혈액이 부족해서 거기에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구리 통증은 저희가 이제 오른쪽 아까 담석 관련된 설명 드리면서 오른쪽 부분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담석이고요. 뒷털이라고 하죠. 뒷구리. 이 뒤에 허리 양쪽에 오시는 분들은 신장, 콩팥 쪽이 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구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신우신염이라던가 신장 관련된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분들은 꾸준히 월단식 통해서 저희가 식사량을 조절을 해주고 신장이 한 번쯤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집중력이 약하고 기억력이 감퇴된다. 그리고 나른하고 피곤하다. 그리고 적게 먹어도 살이 찐다. 혹은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그리고 추위를 심하게 타고 땀이 잘 나지 않는 분, 마르고 키가 작은 분,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많이 나는 분, 그리고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없어지는 분, 이런 부분에 체크가 돼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돼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우울증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우리가 세로토닌을 분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과 함께 장에서 재흡수가 돼서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 호르몬 물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장에 방해되는 숙변이라는 어떤 암모니아 가스라는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돼서 오는 게 우울증이나 불안증 혹은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숙변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이 호르몬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 약하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분들도 장청내청, 장이 깨끗해야 뇌가 깨끗하다는 원리에서 접근해서 우리 몸에 혈액을 돌려줄 때 혈액의 노폐물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주장기 중 하나가 장이거든요. 장에서 마지막까지 대사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소변으로 나가거나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대사가 잘 안 됐을 때 저희가 기억력이 감퇴되고 뭔가 공부를 할 때도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나른하고 피곤하다. 나른하고 피곤하면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피로는 간, 그래서 우루사라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유독 나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른하고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뭔가 몸에 일정량의 대사시킬 수 있는 에너지 이상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그걸 대사를 못 시키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돼서 저하증으로 오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갑상선이 떨어지거나 이런 어떤 기능이 하나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나른하고 피곤해서 바닥으로 계속 깔아지는 듯한 이 피로감이 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른하고 피곤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오후 1시쯤만 되고 밥만 먹고 나면은 졸려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4시는 나는 늘어져 있는 시간이다라고 아예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은 일단 식사량을 한번 줄여보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식곤증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어도 그 밥을 대사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신 분들은 저희가 피곤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눕고 싶고 바닥으로 깔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뭐 밥 먹고 나서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 수면제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듯이 이 오후 시간대 피곤하신 분들은 보통 식사량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찐다,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이렇게 적게 먹고 살이 찌거나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부분들, 이거 과연 살일까요?
만약에 살이면은 찌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적으로 나는 0.2kg씩 계속 찌는 분들은 그게 살이 될 수 있는데, 뭐 적게 먹었는데 갑자기 살이 쪘고 많이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이러면은 내가 몸이 부어 있거나 혹은 되게 건조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의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붓기 조절을 잘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붓거나 너무 마르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추위를 심하게 타면서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이 추위가 오게 되면은 몸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열을 내서 그 원래 체온이었던 36.5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땀이 난다는 거는 내가 몸에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화작용을 이용해서 피부의 수분을 일시적으로 배출을 시켜줘서 요거를 증발시킴으로써 열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작용이 잘 안 돼요. 그럼 열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아까 열대사는 신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열대사를 시켜줄 수 있는 신장이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르고 키가 작은 분들은 그냥 쉽게 설명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먹었던 음식물들을 잘 대사를 못 시켰기 때문에 키가 안 큰 거예요. 뭐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져 갖고 이 호르몬 대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키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깨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많이 난다. 이런 분들 우리가 흔히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 갱년기 왔나 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갱년기가 막 40대에 찾아와갖고 나 벌써 갱년기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갱이 다시 갱자라는 한자어를 쓰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인생. 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은 어떤 여성으로서의 그 호르몬 분비가 끝나고 다시 이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인생 제2막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여성의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의 호르몬들, 갑상선의 호르몬들이 제대로 대사가 안 되고 분비량이 점점 줄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대사를 시킬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땀도 많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열도 허열도 뜨고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호르몬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도 음식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서 몸이 할 일들을 점차 줄여나가주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없어진다. 이 월경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뭐 어떤 분들은 26일 주기를 갖고 있기도 하고 뭐 34일 주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5일 동안 끝나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이라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26에서 34에서 36 혹은 불규칙한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내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유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생명을 내 자손에게 이제 유전을 통해서 내보내기 위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누적이 돼갖고 자궁의 벽이 두꺼워졌다가 이 두꺼워진 게 일시적으로 허물어져서 나오는 게 월경인데, 이 월경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거는 당장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없어지신 분들은 내가 생명을 다시 끌어오를 수 있게 내가 살고 싶은 본능을 살려주는 거, 이게 바로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단식은 음식물을 먹어서 내 몸에 극한 상황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현상을 통해서 몸에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일단은 급하게 가져다 쓰는 현상, 이게 단식의 해독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월경이라던가 자궁, 그리고 유방, 갑상선 이쪽이 약하신 분들은 내가 굶는다는 어떤 비상 상황을 몸에 주어짐으로써 이런 생존 본능을 일깨워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식하시면서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신 분들은 꼭 장기 단식을 통해서 내가 한 번쯤 싹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PPT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네. 자, 다음은 손발이 차거나 자주 붓는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다. 손발이 가늘게 혹은 심하게 떨린다. 그리고 무릎, 팔, 다리가 아프거나 쑤신다. 관절이 잘 붙는다. 뼈에 마디가 있다. 골절이 잘 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다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손발이 차거나 자주 붓는다. 결국은 붓기, 수분대사, 그리고 차거나 온도대사. 수분과 온도를 담당하는 것은 계속 거듭해서 반복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장 기능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가 될 수 있고요. 손발이 저리다. 그럼 혈액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빈혈 있으신 분들이 많이 겪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비만이신 분들이 살, 지방질이 혈관을 누르면서 생기는 것도 손발이 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체중 감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손발이 가늘게오면 혹은 심하게 떨린다. 이 떨리는 부분, 아까 경련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이 원래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를 못하고 왼쪽으로 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몸이 튀는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막 떠는 거, 이게 떨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떨림을 컨트롤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나트륨, 즉 염분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쫀득쫀득해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야지만 이제 수전증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루푸스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손떨림 현상들을 잡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릎, 팔다리 아프거나 쑤신 부분들 다 관절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네 가지, 무릎, 팔다리 아프거나 쑤신 부분부터 류마티스성 관절염까지 이 관절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우리 몸에서 그 전해질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도 신장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몸은 먹었던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마지막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빼내고 나머지는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신장인데, 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노폐물 중에 하나가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필터링이 안 되는 물질을 우리가 요산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요 오줌에 산성 성분이 너무 많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신장을 무리를 주게 돼 갖고 몸에 누적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이 되거나 혹은 이제 발가락 쪽으로 가고 생기는 게 통풍 질환 아시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막 계속 아프고 이런 것도 요산 수치가 너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클릭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질 텐데요. 단식은 정반합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서 내가 올바른 길에 반하는 행동을, 반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과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로 함께 이제 반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합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그림 그린 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프가 위로 갔다가 한번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 가운데 빨간 선을 기점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단식을 통해 이뤄야 되는 목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건강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이어트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신장, 간, 어떤 특정 장기에 있는 질병들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빨간 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할 때도 요리를 많이 해보면서 내가 손도 좀 배워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듯이 무조건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반하는 행동으로 갔던 거를 다시 점점 이 빨간 선으로 끌어올려주고 끄집어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하는 동안 요거는 계속 용솟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식이 끝나도 요것들의 수치는 점점 높아지거나 점점 낮아질 수 있는데, 이게 6개월 정도의 월단식,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단캠을 통해서 한번 장청소 해주듯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빨간색 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장기에 어떤 특정 장기에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빨간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단식이 끝났는데 건강검진 수치에서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 혹은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 아니면은 혈압이 너무 높아, 그래서 단식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항상성을 잡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농도를 몸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체크리 한번 PPT 눌러주시겠어요? 자, 요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먹어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이 50일 혹은 3일 단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50일 동안 어떻게 모든 걸 다 바꾸겠어요? 50년을 살았는데 50일 동안 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식은
물론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 번에 좋아지는 어떤 요법이긴 한데 이걸로 모든 걸 다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단식을 통해서 습관을 형성하고 내 생활의 어떤 삶의 습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내 몸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단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요. 단식하면서 되게 밤새 가면서 일하시고 막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찌들어서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단식은 해독요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독을 하려면 해독 기관들이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근데 해독 기관이 워낙 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면서 막 갑자기 몸이 되게 가벼워진 것 같고 뭔가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평소에 일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식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점점 반감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몸이든 마음이든 내가 단식을 통해서 뭔가 비워놓고 한 번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몸에 청소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은 내가 단식 중엔 조금 몸을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화를 내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식하는 동안 대청소하듯이 대청소할 때 우리가 가구들 다 드러내듯이 우리가 가구라고 생각하면은 뭐 일상에 대한 고민들,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단식을 통해 한번 음식과 마음을 같이 동시에 비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통해 장기들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식이고요. 단순히 굶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해독 장기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요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오해숙 생활단식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조금 체크가 덜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체크가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저희가 삼계탕 복날에 먹잖아요. 근데 삼계탕을 복날에 먹는 문화는 우리가 예전에 정말 못 살았던 전후 세대들이 그 영양분을 1년에 한두 번, 세 번이라도 내가 채워야겠다 싶어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삼계탕으로 보충을 해줬던 보양식이라는 걸로 케어를 해줬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대세대에는 너무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됨에도 우리는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문화들이 과거로부터 어떤 세습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이게 단식의 전반적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체크리스트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